모모 어디 있어? 모모야 놀자. 모모야 놀자. 거울 앞에서 생이 자신을 짓밟고 지나가면 어떤 모습일지를 상상해보는 주인공 모모. 자기 앞에 생은 모모가 시간여를 따라가고 있는 듯 보이지만 실은 모모가 뒤죽박죽으로 과거의 이야기를 어딘가에서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주인공 모모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자신의 몸보다 큰 옷을 입고 다니는 모모. 나이도 부모도 출생지도 왜 태어났는지도 알지 못한 채 세상에 던져진 모모는 로자가 돌보는 아이들 중 한 명입니다. 진짜 이름은 모하메드이지만 사람들은 그를 어린아이 부르듯 모모라고 부릅니다. 어쩌면 모모는 어린아이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모를 돌보는 로자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온 유대인으로 나이 들어서는 화류계 여성들이 맡긴 아이들을 돌보며 살아가는 65세의 여성입니다. 유대인 대학살이 있기 전 그녀는 15살 당시의 사진 한 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모는 그 사진 속 주인공이 현재의 로자 아줌마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의 로자 아줌마가 사진 속 15살의 주인공이라는 사실 역시 믿겨지지 않습니다. 그 둘은 서로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처럼 보이고 모모는 생이 그녀를 파괴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파리 벨빌의 7층 아파트, 95kg의 아픈 몸을 이끌고 맨 꼭대기층까지 매일 올라야 하는 일은 로자에게 고통입니다. 언제고 층계에서 죽게 될 거라며 한탄합니다. 로자는 수용소에 끌려갔었던 과거의 경험 때문에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위조 서류를 완벽하게 구비해놓고 있지만 그 어디에도 등록되길 거부합니다. 덕분에 이른 아침 울리는 초인종 소리는 경륜장에 끌려갈 당시처럼 로자에게 불안과 공포입니다. 몸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면서부터는 암에 걸리는 건 아닐지 하는 두려움도 가중됩니다. 늘 불안과 공포, 두려움에 시달리는 로자는 생이 자기에게서는 별 재미를 못 보았다고 종종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하지만 이 낡은 아파트 맨 꼭대기층, 로자에게는 너무 특별한 모모가 있었고 로자는 모모를 잃을까 두렵습니다. 아파트 1층에는 카펫 행상이지만 젊은 시절 세상의 여러 곳을 다녀본 하밀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카페가 있습니다. 모모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은 모두 하밀 할아버지에게서 배웠다고 생각할 만큼 하밀은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조상의 언어 쓰는 법을 가르쳐주고 부모에 관해 모모가 물을 때는 너를 낳아준 사람이 있다는 유일한 증거는 너 자신뿐이라는 이야기도 해줍니다. 모모는 말을 정말 잘하는 할아버지가 어쩌면 세상 최고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기억을 잃어가며 반짝이던 눈이 흐릿해지자 신에 의존하는 할아버지 모습을 보며 언제나 남을 위해 존재하는 신은 지겹다고도 생각합니다. 물론 모모는 그를 가르쳐준 하밀 할아버지에게 빚을 졌다고도 생각합니다. 모모는 심부름을 간 곳에서 서커스 모양의 진열장을 보게 되고 그 기계 속에서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광대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로자는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데는 생일이 필요하다며 모모에게 생일을 정해주고 모모는 그날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생일이니 뭐니 하는 것들은 사회적 약속에 지나지 않는 거라고 자신을 위로하며 어느 집 대문 앞에 앉아 시간이 가기만을 기다리던 모모는 법적으로 어른이 되면 테러리스트가 되는 것을 상상합니다. 그러나 테러리스트와 관련해 전문 직업 교육을 받지 않았던 걸 생각하고는 프랑스와 관련 있는 사람이라면 인종, 출신,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 다 받아주는 경찰을 생각해냅니다. 로자와 자신의 두려움을 없애줄 수 있는 강력한 경찰을 상상하죠. 그때 모모 곁에는 심부름할 때 보았던 서커스 진열장 속 광대가 어느새 와 있습니다. 자연 법칙에 따라 태어난 것이 아니기에 절대 죽지 않았던 녀석들. 다른 광대들의 엉덩이에 발길질만 해대던 흰색 광대와 바이올린을 연주하던 푸른 옷의 광대가 모모의 곁에 와 있었습니다. 그때 모모는 아픈데도 딱히 없고 있을 건 다 있는데도 팔다리가 다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느낌이었고 하루하루 반복되는 생활의 연속이었기에 그날의 기억만큼은 생생했다고 모모는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한참을 앉아있다 일어선 모모는 서커스 진열장 앞에서 우연히 만났던 나딘을 발견하고는 몰래 따라갑니다. 도착한 곳에서는 날 죽이지 말라며 반복되는 남자의 소리, 이어지는 내 사랑, 가엾은 내 사랑이라고 말하는 여자의 목소리에 놀란 모모는 문을 박차고 들어섭니다.
어두운 방에 불이 켜지자 나딘은 문 앞에 서 있는 모모를 발견합니다. 그곳은 영화 필름을 반복적으로 되가면서 쓰는 녹음실로 나딘이 성우로 일하는 곳이었습니다. 스크린 속 사람이 앞으로 갈 때는 살아있는 사람 같지만 되돌려 감기로 뒷걸음질 칠 때는 인형처럼 보이는 곳. 거꾸로 된 세상, 그곳은 모모에게 신비의 세계였습니다. 모모와 함께 다니는 우산으로 만든 아르투리를 보고 왜 아르투리의 얼굴이 없는지 나딘은 묻습니다. 모모는 자신은 회교도이고 얼굴 같은 걸 만들면 그건 신에 대한 모독이라는 걸 말해줍니다. 나딘과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 모모는 집에 홀로 남겨져 있는 로자가 떠오르고 모모는 차들이 달리는 도로를 횡단해 집으로 향합니다. 어린아이를 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차들은 끼익 소리를 내며 멈춰서고 모모는 운전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다는 생각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더 겁줘보고 싶다는 욕심도 생기지만 경찰이 될지 테러리스트가 될지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건 능력받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 하밀 할아버지의 말이 떠오릅니다. 사람을 죽이지 않고도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 모모는 빅토르 위고를 생각합니다.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뒤죽박죽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모모는 반대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몸은 이미 성숙해 2차 성징을 경험했음에도 학교에서 거부당한 이유가 실은 나이에 비해 너무 어려 보여서라고 한다거나 수용소를 유대인을 책임지기 위해 독일인이 마련한 집이라든가 평소와 로자와 대화할 때는 유태어와 아랍어를 사용하지만 주변에 사람이 있거나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으면 할 때는 불어로 말한다거나 하는 것들이죠. 프랑스에서 말이죠. 책의 도입 부분에서는 사람은 사랑 없이 살 수 있냐는 모모의 물음에 그렇단다라는 하밀 할아버지의 대답도 싣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라는 사람이 로자와 모모를 찾아온 후 하루아침에 4살이라는 나이를 더 먹게 된 모모는 어리둥절함에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고 예전처럼 생각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모모는 만약 선택권이 있었다면 자신에게 고통만 주는 무능한 유대인 노인네보다는 더 나은 가정을 선택하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찾아왔던 날 로자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해준 일들을 고마워하며 모모는 그녀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아주 못생긴 사람과 살다 보면 못생겼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하죠. 모모에게도 로자는 전부였습니다. 그 후 모모는 사람들에게 발견되기 전까지 지하실에서 꺼진 촛불에 다시 불 붙이기를 반복하며 숨쉬지 않는 그녀 곁에 머뭅니다. 사랑했기에 숨을 쉬지 않는 건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기타를 메고 노래 부르던 푸른 옷의 광대는 모모의 어깨를 감싸주고 우리는 모모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모는 하밀 할아버지의 사람은 사랑할 사람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말을 온전히 전합니다. 그리고 사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모모가 어디에 있는지 찾으셨나요? 에밀 아자르이자 로맨가레인 자기야 폐생의 저자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언제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살아왔다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얼굴과 책의 본질 사이에는 모순이 많았다는 것을 느껴왔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로맨가리의 필명 중 하나인 에밀 아자르라는 인물이 구체화됨으로써 자신의 신화적 존재는 끝이 나고 작가에 대한 자신의 꿈이 마침내 손안으로 들어왔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누군가에 의해 채워지기보다 자신의 삶을 살아가려는 것, 그것은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